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빚져야 산다. 자본주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마법. 빚져야 산다. 따뜻한 자본주의, 포용적 자본주의 다른 말일 뿐. 늦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글로벌 어젠다. 침실서 자다가 죽었다. 이스라엘의 정밀 공격. 그 뒤엔 모사드. 그리트 리셋. 상속세 폐지해야. 한국 기업 인원 감축과 중국 자본의 침투. 요양원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빚져야 산다.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마법. 김지수 작가가 조선비즈에서 게재한 내용입니다. 민폐와 증여 융합으로 시장경제 빈틈 채운다. 일본의 증여 열풍 일으킨 젊은 철학자.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증여의 핵심은 수취인의 깨달음. 고객님 정체성 벗고 고마움 자각해야.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라는 책으로 일본 사회의 증여 열풍을 일으킨 일본의 언어 철학자 지카우치 유타. 타인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이제 죽는 수밖에. 두 문장을 읽는 논리적 비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이런 사고 체계는 우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라고 김지수 작가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를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은 일본 사회에 깊은 골을 만들어냈다. 교환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가? 자본주의의 사회는 정년 교환 가치로만 굴러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철학이라는 부제로 소개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무언가를 갚으려고 하는 건전한 부채의식만이 사회 곳곳에 살만한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수많은 증여로 이루어져 있다고 논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서면 인터뷰인지 아니면 직접 인터뷰인지는 밝히진 않은 것 같은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쓴 야마구치 슈도 그렇고 일본의 인문학자들은 생활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을 거시적으로 보기보다 실용화, 좋은 의미로 축소와 지향적으로 세공해서 잘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회가 철학자에게 그렇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로 정리가 돼 있네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자의 생업이고 기존에 없던 좋은 개념을 제공해서 인류의 생존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철학은 현대인을 위한 테크놀로지, 즉 생활의 기술이라고 했다. 제가 설정한 증여의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증여의 핵심은 수치인의 깨달음이다. 일본에서 증여는 낯설지만 비슷한 단어는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정, 은혜, 의리, 인정, 보살핌, 도움, 지원, 은덕, 선행 등이 있죠. 중요한 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증여는 시장 경제라는 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꼭 당신의 힘을 빌리고 싶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나설 차례가 전혀 없죠. 그런 사회는 위험부담에 대한 병적일 만큼 불안해하는 사회입니다. 일본의 경향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증여의 감각보다 교환의 논리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필요한 윤리는 생색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쫙 긴 장문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마취가 개발되고 보급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절감합니다. 치과를 많이 가보면은 요 말은 아주 그냥 가슴에 와 닿네요. 증여의 철학자 자카우치 유타는 이기적인 테이커의 본 모습을 각성시켰다. 너무 많은 것을 원했구나라는 테이커의 깨달음. 그런데 세상은 교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증여, 타인에게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좋은 얘기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빚져야 산다, 따뜻한 자본주의, 포용적 자본주의의 다른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파 정권이 되자마자 철학의 이름을 파는 글 제목을 봅니다. 좀 제가 좀 비판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여와 같은 논리를 나는 사춘기 10대에 장문 시간에 써냈던 것 같아요. 장문 선생의 채점은 빵점이었고 거기다가 저보고 개똥철학이라고 글까지 써서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때가 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한다고 왁왁 할 때니까 어쨌든 전국민 지원금 등 돈을 푸는 정책은 절대 증여의 마음은 당연히 아닐 거겠죠. 그들은 대가를 확실히 받으려는 전술입니다. 표를 얻는 거죠. 그들은 얻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부가 따라올 것입니다. 증여란 개념을 만든 철학을 나는 미안하지만 폄하하여 사춘기 수준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연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은 양육강식이라고도 하지만은 스스로 조화롭다 해서 자연 아니냐 이거예요. 내추럴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것도 뭐 한자 성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 새는 예를 들어서 식물에서 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게 왜 세상이 나눠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순환이 돼야 그 지구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인간도 동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해서 오히려 자연 철학에서 뭔가를 좀 철학자들이 그 개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ESG라는 게 참 이게 좋은 개념이죠. 환경, 소셜, 거버넌스 요구했던 로스차일드 그 여사가 한국에 2015년인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 요구를 했었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기업이 포용적 자본주의를 얘기했는데 인클루시브라고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실현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철학자라고 자카우치 유타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사진들을 찍을 때 팔짱을 이렇게 끼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그 좀 건방진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자카우치 유타 젊은 철학자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사춘기 수준의 철학이다라고 저는 좀 폄하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목루톡톡이라고 그 부부 방송 반중 친미 방송이죠. 토요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편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톡톡이라니까 이제 대화하는 건데 독자들이 그 회원들이 올린 그 게시물에서 발췌를 해서 그 본인의 의견을 또 이게 개진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제들이 일주일 동안 정도 일어났던 그런 시사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로 집중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 향한 시진핑의 조용한 경고장, 대만 입에 올리지 마. 중국은 틱톡에 정치 얘기를 하면 바로 자른다. 검열을 하고 있다. 과거의 이씨 조선으로 돌아간 한국. 중국 베이징에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전문점 생겨 더 심한 정보 유출 우려 보안 문제. 미국 애플컴이 해킹이 잘 안 된다. 그런 이미지를 심었다. 싸다고 해도 왜 휴머노이드 살까?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 공성전을 해야 할 중국인데 방어를 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다. 내수 시장을 강화시켰어야 한다. 성문을 나와서 그런데 배순을 친 시진핑이다. 그래서 1대1로에 돈을 다 썼다. 육상 해상 루트 다 막혔다. 중국 패망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은 우주개발 민영화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다 국가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민생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썼다 이런 얘기죠. 인민들 일자리 창출했어야 한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비판한 이시바 시계로 한국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 관세 협상 대상국 한국과 일본이라고 발언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순서가 일본부터 좀 돼서 기진맥진해서 우리하고 협상할 때는 좀 우리가 유리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진행 의견을 얘기를 하네요. 일본 전국민 대상 2만의 현금 지원 추진 이시바 총리. 뭐 저도 이미 다룬 얘기입니다만은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관광세로 아마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그래서 금리가 일본은행에서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침실서 자다가 죽었다. 이스라엘의 정밀 공격 그 뒤엔 모사드. 이란 미사일 공격 효과 별로 없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100몇십 발을 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많이 방어를 했다 그러죠. 미국도 그 미사일 유격하는데 지원을 했다 그러고 이란 수뇌부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격, 모사드의 정보력, 다음 순서도 아마 정해져 있을 것이다. 와그너그로 와해 핵심 멤버들 폭발사고로 죽어서 와해되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그 원자력 핵 개발 과학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핵시설을 타격을 안 하고 그 인적 자원, 그 군대 및 그 핵 산업의 인적 자원을 죽이는 거로 그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준비된 이스라엘의 공격, 우리도 조심해야. 오래된 간첩들의 활동이 지금 나오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대만인이라고 해서 뭐 국정원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군 기지도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게 걸렸는데 이걸 간첩법으로 지금 취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뭐 진짜 국가의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좌시하는 그 좌파 아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드론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니까 들여다가 한국에서 폭탄 만들 수 있다.
화학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거 어디서 맞냐? 차이나타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게 해가지고 평택 미군기지 근처에도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차관 걱정됩니다. 이란의 균열 위에 놓인 외부의 전략 팔라비와 네타냐후 이라니안 스탠드 위드 이스라엘 그래서 그 팔레비 왕가하고 이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신정 국가인 이란을 좀 와해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리셋 뭐 이런 류의 그 글로벌 어젠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일루미 카드가 1982년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미래를 점치는 그런 카드랍니다. 텍사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경찰 국가 되는 것 인권을 말하는 또라이 정치인들 불법 이민자를 잡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지 미국 IQ가 매우 낮아졌나? 주먹이 약이다. 말을 안 들으면 돈 찍어내는 카드. 저항은 의미 없다. 유용하지 않다. 점점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CBDC로 간다.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를 쓰게 하기, 암호화폐로 결제하기 이런 것들을 해서 투자는 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일반 사람들이 그 사용하게 소비에도 이거를 그 쓰게 하면은 결국은 CBDC라는 게 그 FRB 은행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그러니까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거로 귀착될 것 같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CBDC를 그레이트 리셋 팬데믹 가능성이 있다. 초고대 문명이 있는 곳 갈 수가 없다. 무도지 신라의 뿌리가 파미르다. 분쟁 지역으로 이라서 갈 수가 없다. 없다를 있다를 제가 잘못 쳤네요. 이라크 고대 수메르지요. 거기도 가기가 어렵다. 추천, 레고랜드, 춘천인데 선사유적지 모두 파괴되었다. 기존 역사는 청동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석기 시대의 국가적 개념이 있는 유적지이다. 구석기 시대에도 국가체계가 존재했었다. 만악의 군은 영국, N강세 얘기 나오는 카드, 유한화 불가능하다. 이 먹이 사슬에 여기 그 파운드를 먹는 앵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앵화까지 먹는 이 화폐가 뭐겠냐. 아마 그게 이제 그 글로벌 화폐, 그 전자화폐 이런 쪽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아이 그건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화폐의 가치는 신용인데 중국이 전 세계에 신용을 얻고 있느냐 그건 아닐 거다 이게. 중국을 불신하는데 돈 세탁 역할밖에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진다. 70% 이상 이미 실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니냐고 또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죠. 미국 연방은행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다. 2차 대전 끝날 때 미국이 유럽의 금을 거의 그 싹쓸이해서 가져갔었죠. 국내 이슈. 생계형 임대업 월세 수입의 3개월치는 세금, 7개월치만 순수입이 되고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메이딩 할 돈도 없다. 빌라촌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건물주 돈 없다. 상속세 30억 이상 못 벌게 하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뺏어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고수익 직업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 세금 때문에 파산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해야 지역화폐도 남발하고 있고 중국의 한국 주도권 빼앗길 판 가혹한 상속세의 초비상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안 할까? 중국에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정치인들, 미투자 늘리는 GM, 인당 6,300만 더 달라는 한국노조, 생산직 임금 인상되면 누군가는 잘린다. 관리직이 잘려나간다. 노조는 사회 암덩어리다. 노조 있을 필요 없다. 일본 망한다는 사람? 일본 망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을 버틴 일본 노조는 정의도 있고 의리도 있다. 아까 그 증여의 에도 증여의 개념에 의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임금 올리지 않더라도 자르지만 말라고 타협을 했었다. 한국 노조가 그럴까? 과연 누가 양반일까? 요양원으로 바뀌는 학원과 일본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요양원 숲이 된 학원과 28년 서점의 마지막 페이지, 일산 중산동의 씁쓸한 변화. 일산시에 그렇게 요양 학원가 많았던 데가 요양원이 돼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요양원 안 가고 자택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됐는데, 저도 그 부류 속에 지금 들어가 버렸고 말았는데요. 살 때까지 살아보는 거죠. 그죠? 생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인력 감축을 하게 되는데 생산직 노조 뭐 이런 등으로 그리고 그렇게 약화된 우리 그 현재 기업을 중국 자본이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이 33개로 그 집계한 많은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인력 감축, 구조조정 등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그 중국 자본이 침투한 넥슨이 그렇고 SM 엔터테인먼트도 이미 SM이 이수만 거죠. 그거 중국에 넘긴 거나 넘겼다 이런 얘기고 자 미국 그 글로벌 자본들은 우리나라 주로 그 제조업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중국 자본이 그런 이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데를 공략을 해가지고 뭔가 이 말하자면은 이 서비스 인프라 이런 등을 장악하려는 그 게임 같은 회사를 왜 인수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게임머니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한국 정치인들한테 그 뇌물을 줄 수도 있고 돈 세탁도 할 수 있다는 설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